KBS 기자로서 KBS가 지금 좌편향되어 있고 민언론이 장악이 되어 있는 것을 규탄하며 내부에서 투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나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다고 걱정해서 물러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전 KBS 기자이십니다. 이영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근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피켓 들고 집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나라 망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군대에서도 나오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회에 나오면서요, 이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죠, 그죠? 네.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주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지금 젠더 이데올로그들이 이런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프로파간다를 하죠. 제가 그 세력들, 그 자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제가 고 변희수 하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쭉 검색하다가 제가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발견해서 한 토막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 아세요? 네! 저하고도 한 번씩 유튜브도 하는데 이분이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변희수 현충원 안장 설마 했더니 사실됐다. 그 내용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변희수가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받은 점은 안타깝지만 그게 현충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생충 박사님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군대는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조직이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묘지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의 생각은 좀 다른가 보다. 임태훈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죽어서도 현충원에 못 들어가는 성소수자들, 이런 차별받는 군대에서 계속 충성하면서 복무해야 하는가 의구심을 갖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성소수자란 말 여러분 그 세력들이 쓰는 말인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동성애자들입니다. 성소수자란 말은요, 성이라는 생물학적 용어와 소수자라는 정치학 용어를 합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소수자라는 말은 좌파 PC주의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분, 또 뭐 성당에 가시면 하느님을 믿는 분, 또 뭐 절에 가면 뭐 부처님을 믿는 분,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조물주를 믿는 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일종의 창조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어로 섹스입니다. 섹스. 남성, 여성.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또는 방송법이 다 양성평등을 전제로 뼈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 방송 심의 규정에 양성평등을 전제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 젠더 이데올로그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헌법을 못 바꾸면 뭘 바꾼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방송사에도 그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방송 심의 규정으로는 안 되니까 방송사 내부에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다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존중해야 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9시 뉴스 프로그램에 막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KBS에 있으면서 그 세력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은 그분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 사람이 이 주장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럼 상당기가 못 나와요, 그 사람. 자,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광명이다. 흑암이 아니라 광명이다. 햇볕을 비춰줘야 된다. 자,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성립될 때 구좌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영국이나 프랑스, 서방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총칼을 들고 무장폭동혁명을 일으키면 그게 바로 프롤레타리아트 무장폭동혁명이거든요.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끝장나고 공산주의 세계가 오겠구나 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칼 막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소련이 70년 만에 망하죠. 네, 망하죠.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진지론을 해야 돼. 진지론이 뭐냐? 이거 노동자 농민만 하니까 잘 안 돼. 자, 너는 법원으로 가. 너는 언론사로 가. 너는 경찰로 가. 너는 검찰에 가. 너는 학교에 가.
거기서 다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자면 정교조이고 민노총이고 민노총 언론노조이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진지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모두 뭉쳐서 나와! 그러면 뒤집어진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파리에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한참 뒤였지만 80년대 우리는 일어나죠. 도쿄의 동경대학 강당이 점거된 그 시기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신좌파들이 나타나는데 이 자들이 갖고 나오는 최극강 무기, 좌파들의 최극강 무기가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젠더란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성이라고 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성평등할 때 성은 영어로 섹스예요. 남성 여성 두 개밖에 없어요. 젠더는 한 50몇 가지가 있어요. 50몇 가지. 사회적인 성, 즉 나의 성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엔 여자가 되고 밤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또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걸 말씀드리면 좀 충격받고 날도 더운데 열받으니까 안 되고 한 50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0여 가지의 이 젠더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부처님, 조물주가 아니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자기들이 정했잖아. 자기들이 선택했잖아. 예? 제가 또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병이 생기면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왜 그걸 국가가 다 책임지지? 이게 지금 실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젠더 이데올로그들은 지향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결국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진지에서 전부 튀어나와. 그 중에 하나 최극강 무기가 바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인데 이 사람들이 싸우다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핵심 기본 단위가 가정인데 가정을 파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되잖아. 맞죠? 엄마 아빠가 안 만나야 돼.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애를 놓으면 안 돼. 뭐 일종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성을 해체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들이. 성을 해체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성은 해방시키자. 이게 그들이 말하는 성해방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망상자들입니다. 망상주의자들. 자, 그런데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잘 안 무너져요. 이 가정이 왜 안 무너질까? 고민을 했더니 무시무시한 가정을 보호하는 뒷배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요 한 30-4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 뭐 유행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한국에 수입되는데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걸렸어요. 지금은 한 달 만에 들어옵니다. 한 달 만에.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등 국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우리 30-40년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방력이 세계 6등입니다. 경제력이 세계 10등이고 G7 국가에 이번 캐나다 빼고 한국 집어넣자고 하는 그런 나라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군사 전력이 튼튼하려면 탱크, 이지스함, 미사일도 많아야 되지만 정신 전력이 강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 뒤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에 확산시키고 우리 사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구조주의 해체학자들이거든요. 해체주의자들. 그래서 대한민국을 아주 아작내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뭐 간첩? 뭐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고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 뒤에도 그런 세력들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진단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얘들의 최극강 무기가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지금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당구장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또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난리를 치다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저 또라이 같은 대통령 트럼프 저 친구 왜 나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그 사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좌파 세력, PC주의자들의 암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작용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 현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졌던 일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상륙에서 우리는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땡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땡볕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시고 하기 때문에 저자들이 굉장히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이 땡볕에 나와서 이 광명에서 떠들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해 주세요. 지시하라. 우리 그 민노총 애들 집회하는 것처럼 막 때려 죽일 듯이 할 필요 없어요.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튜브로 통해서 다 듣고 있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 국방부에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해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대륙을 해방시키고 언론 자유와 인권,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시스템을 KTX에 실어서 저 멀리 대륙까지 수출하는 그날까지 다 같이 힘을 모으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죠. 이거 좀 세게.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 지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긴급 지시하라! 지시하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